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요? 진짜 소스가 많이 됐던 거는 그 건강기능식품 분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런 수익률을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고 고객들이 가격이 남들보다 높아도 구매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성 대표님, 돈 버는 주부님을 저희 채널에서 모시고 지금 진행하시는 온라인 사업에 대해서 좀 인사이트 좀 얻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멀리서 오셨어요? 네, 저 걸렸습니다. 오늘 뭐 좋은 얘기 많이 준비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전업으로는 아기 둘 엄마이고, 그리고 부업으로 해외 구매 대행, 미국 건기식이랑 명품을 파는 셀러이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컴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컴맹들을 위해서 상품을 대신 올려주는 일을 하고 있는 돈 버는 주부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온라인 사업 이렇게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말 그대로 전업이 주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기 키우는 일을 그냥 전업으로 하고 있으면서 아기가 한 5살쯤 되니까 이제 나가서 나도 나만의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부동산에서도 조금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콜센터에서도 잠깐 이제 알바 같은 거를 해서 그런 것들을 하다가 이제 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딱 그렇게 주부로서 역할도 하시면서 또 워킹맘도 하시면서 아이까지 다 케어하고 이거 정말 쉽지 않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아기가 어느 정도 사실 크고 나면은 엄마들이 다들 생각하는 게 남편이 일을 하는 것처럼 나도 뭔가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아이를 낳기 전에는 정말로 본인의 삶을 충실히 잘 살고 있었었는데 뭐 그렇다고 아이를 낳아서 뭐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부분 그런 상황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돈 버는 주부님께서 그런 좀 롤모델이 또 되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그 초반에 말씀하시길 지금 현재 미국 구매 대행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진행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유럽에서 명품 구매 대행을 진행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유명하긴 하지만 그거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는 이제 온라인 사업을 시작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저는 이제 아기를 키우고 있었으니까 유아복이나 아니면 좀 뭔가 마냥 그냥 블링블링한 그런 것들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뭔가 이제 내가 팔아야지라고 딱 이제 사업자를 냈는데 뭘 팔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맨날 주저주저 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이제 유튜브를 보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건 어때? 왜냐면 브랜드 상품이니까 사람들이 다 알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한번 요거부터 잘 팔아보고 그 다음에 너가 다른 걸 하고 싶으면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기 옷을 했을 경우에는 구매 대행을 하면은 인증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만약에 이 내용을 보다가 나도 건강기능식품 구매 대행 한번 해봐야지 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요? 돈 버는 주부님은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처음 시작했을 때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10만 원짜리 전자책을 사가지고 그걸로 공부를 하려고 했으나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고 소식처 정도만 이제 얻어갔고, 그리고 그 외에는 그냥 유튜브를 찾아서 하거나, 진짜 소스가 많이 됐던 거는 그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하고 있는 다른 잘 파는 셀러들의 스토어를 분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렇게 잘 팔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은 마케팅에 어떤 소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속 재구매를 하는 걸까? 이런 거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보통 구매 대행, 특히 건강기능식품 쪽을 준비하려고 할 때 영양제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생각은 맞는 생각인가요?
저는 옛날에 처음 막 시작할 때 이제 금지 성분이라는 게 있어요. 건강기능식품을 우리 해외 구매 대행 업자들이 팔면 안 되는 성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걸러내는지 몰라가지고 남편이 프린트로 그 금지 성분들을 다 뽑아줘서 달달달 외우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도 잘 몰라요. 근데도 저는 오히려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 고객들이 알고 사요. 이 성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먹고 싶은 상품이라 여기저기서 찾아보고 아니면 이전에 먹었던 상품이기 때문에 다 알고 주문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기본적인 거는 당연히 알아야겠지만 판매 전략이나 마케팅적인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 뭘 올려놓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잘 팔까가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지금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정도 됐으면 이제 사람들이 보면서 저분은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왔을까 궁금해하실 수 있잖아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월 매출과 순수익을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3개 정도 스토어 운영하고 있고요. 한 개는 저번 달에 이제 4천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한 20 정도 가져가는 것 같아요. 20%? 왜냐면은 명품이 이제 간간히 들어오기 때문에. 와, 4천에 20이면은 뭐 이래저래 한 800? 가까이 한 달에 벌어 가시는 거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달 매출액은 얼마 정도 나왔을까요? 처음 제가 건기식을 할 때는 건기식에서 이제 뭐 프로그램이라는 게 없어서 수동으로 이제 매일같이 올리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첫 달 매출이 5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100만 원, 그리고 그 다음 달에 300만 원 선을 유지할까 말까 하고 있었어요. 계속. 근데 저는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 이렇게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 그때 잘 안 돼서 현타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시도를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저런. 중국도 해보기도 하고 아까 말했던 이제 유아복을 국내에서 사입해서. 또 해보기도 하고 그러다 다시 건기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제 돈 버는 주부님께서 지금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수동으로 한번 올려보라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니면 아니야 그래도 프로그램으로 쉽게 편하게 올려. 어떤 걸 추천해드리겠어요? 저는 일단 수동으로라도 한 100개라도 올려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사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프로그램만 쓰면은 다 매출이 날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세요. 그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이후에 생기는 이제 뭐 마케팅적인 거라든지 고객을 잡는 CS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음으로 인해서 생겨났던 건데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해보고 그렇게 힘듦을 알고 나만의 뭔가 전략을 세우면서 그 더 이상의 상품들을 올리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써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네. 사장이 일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바를 부릴 수가 있지? 뭐 이런 느낌? 맞아요. 맞죠? 처음에 얼마 가지고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뭐 사업자 등록하고 식품 교육 듣고 이렇게 하는데 한 2, 30만 원 정도 쓰고 그리고 카드 한 장 들고 썼습니다. 그럼 자본금이 진짜 거의 없었네요. 네, 왜냐면은 그냥 생활비를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하긴 5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순서대로 나섰으면은 실제로 큰 돈이 처음에는 필요 없는 네, 게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또 구매 대행이다 보니까. 자, 어쨌든 5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조금씩 올라왔는데 그 50만 원 매출을 낼 때는 그때 첫 달에는 얼마 정도 시간을 할애했어요, 하루에? 보통 이제 애들이 한 9시 정도, 10시 정도 되면 가거든요. 등교하죠. 네. 그러면 이제 9시에서 한 10시 정도 되면은 이제 청소 부랴부랴 하고 그리고 이제 뒷정리하고 그리고 한 10시부터 한 4시까지는 이제 풀로 식사도 안 하시고? 그 중간중간에 진짜 라면으로 때우거나 아니면 밥을 거르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애기 이제 중간중간에 픽업도 다니고 왜냐면 요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라이딩이 그래서 그런 거 하고 그 다음 4시부터 거의 10시까지는 못 해요. 왜냐면 애들이 오고 숙제도 봐줘야 되고 그렇게 하고 나서 한 10시부터 새벽 2시, 3시까지 계속 업로드 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서 좀비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50만 원 딱 나왔을 때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어요, 솔직히. 기뻤어요. 왜? 왜냐면은 네. 내가 내 상품이 팔리다니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렇구나. 신기하다. 그러면 요즘에는 어느 정도 일을 하세요? 지금은 스토어 관리하거나 주문 처리하는 게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나머지 시간은 그럼 뭐 하세요?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아침에 애기 보내는
정리해놓고 그리고 한 10시 정도 되면 이제 사무실에 가가지고 이제 밀린 주문 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좀 소싱을 더 해야 될 게 있거나 아니면 소싱처 찾는 거 요런 거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컨설팅 같은 거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조금 정형화되어 있네요. 하루하루가. 네. 이렇게 자리 잡을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셨어요? 저 한 2년 걸린 것 같아요. 2년까지는 2년 정도는 그래도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아, 그 스토어를 이제 왜냐면 제가 중간에 수동으로 했던 걸 다 내리고 중국 상품도 올렸다가 막 그 국내 상품도 올렸다가 막 이래가지고 시행착오가 조금 있었다. 네. 미국 건강기능식품은 국내 건강기능식품과 조금 잘 나가는 종류가 좀 다를 것 같아요. 혹시 잘 나가는 종류가 따로 있나요? 일단 건강기능식품 자체가 원래 신제품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반짝 유행을 탄다기보다는 보통 이제 유행이라는 게 없이 주기적으로 다 잘 나가기는 해요. 근데 이제 굳이 따지자고 하면은 뭐 오메가3나 아니면 여성분들은 질유산균 아니면 남성분들은 뭐 아르기닌, 마카 이런 걸 많이 드시는데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잘 먹어요. 그래서 이제 술 마실 때 좋은 밀크시슬이나 아니면은 이제 프로틴 제품 이런 것들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루테인도 잘 나가나요? 루테인도 잘 나가요. 뭐 유산균도 그냥 일반 유산균도 잘 나가고 자로우나 뭐 이런 거. 네, 맞아요. 나우푸드 뭐 맞죠? 네, 그거 잘 유명 나가죠. 브랜드가 아무래도 잘 나가는 편이에요. 왜냐면 아무래도 먹는 거니까. 제가 잠깐 이야기는 했지만 다른 카테고리에 비해서 대표님께서 생각하실 때 건강기능식품이 가지는 장점이 있다면? 일단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망설였었던 것도 사실 소싱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애기 옷을 판다고 해도 애기도 이제 연령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뭐 유아복을 할지 아니면 주니어복을 할지 그런 게 고민이 되고 그 뭐 모자도 있고 액세서리류도 있고 뭘 소싱해야 될지 감이 안 오는데 일단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테고리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는 게 일단 제일 쉽다 소싱하기가 뭘 소싱을 해야 될지 보이니까 일단 셀러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뭘 소싱해야 될지가 딱 범위가 정해져 있다. 네. 그게 제일 좋은 거고 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니까 재구매율도 높고 네, 맞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시작을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근데 다들 하시는 분들의 볼멘스로 하는 얘기가 수익률이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런 수익률을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건강기능식품 자체가 원래 단가가 낮기는 한데 구매수나 아니면 이런 리뷰를 보고 고객들이 가격이 남들보다 높아도 구매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리뷰를 보시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괜찮네 그 방법. 이게 재구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결국엔 조금 오래 해야겠네. 그쵸? 자, 어찌됐든 간에 스테디한 건강기능식품인 미국 구매된 건강기능식품도 사실 계속해서 새로운 상품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파악을 어떻게 하세요? 이것도 분명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이렇게 막 유행을 타지는 않는데 이제 유명한 약사가 이제 뭔가 상품을 얘기를 자주 해줘요. 그럼 이제 그런 상품들은 꼭 품절이 나요. 왜냐면 인기가 있기 때문에 품절이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홈쇼핑 같은 거 보면서 요즘 이제 홈쇼핑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마케팅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나마 조금 많이 찾는 상품류를 방송으로 하더라고요. 그런 성분들을. 그럼 그런 성분들을 이제 먼저 찾아가지고 좀 더 먼저 가공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노출을 좀 시켜줄 수 있도록 이제 전략을 조금 세운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트래픽 쫓아다니는 거는 어쩔 수가 없네요. 그쵸. 미국 해외 구매된 이제 건강기능식품 할 때 소싱처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아마존 그리고 아이허브, 오프리 이 세 개 외에 초보자들이 했으면 하는 소싱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허브나 오프를 많이 아시기도 하고 그거 위주로 많이들 하세요. 근데 사실 이제 건강기능식품 이제 아이허브나 오프리나 또 비타트라 아니면 이제 캐나다 같은 그런 해외 사이트들도 분명히 오히려 저렴하게 파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하나만 사시는 게 아니라 막 2개, 3개, 4개
마키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사이트에서 이제 할인 이벤트 같은 거를 할 때 오히려 굉장히 저렴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 사이트를 갖다가 이제 구글링만 해봐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사이트에서도 소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2+1이라든가 아니면 3개 사면 조금 할인해 준다거나 그게 다 본인 마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면 스토어는 주로 어디 위주로 하셨었던 거예요? 저는 처음 시작할 때는 뭐 11번가, 11번가, 지옥션, 티몬 뭐 이런 데에서 다 입점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쿠팡에서 제일 잘 나오기는 했는데 돈 회전이 안 되니까 막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네이버가 가장 수수료가 저렴하기도 하고 정산도 제일 빠르고 그리고 네이버에서는 딱딱딱 요것만 지켜주면 내가 상품 잘 노출시켜줄게 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먼저 잘 하고 나서 다른 데 하자라고 해서 지금은 네이버에서만 거의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아. 네이버에 비즈스쿨이라고 있거든요. 무료로. 그걸 진짜 열심히 봤어요. 네, 맞아요. 플랫폼에서 만든 플랫폼 내의 그런 교육 영상들은 그곳에서 장사를 할 거라고 한다면 제대로 한번 듣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최신 동영상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네. 정책이 바뀔 때마다. 네. 그렇죠? 그 가이드를 제일 지켜주시는 게 첫 번째 일인 것 같아요. 뭐 쿠팡도 똑같이 그렇게 있고 11번가 지마켓 옥션 전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SEO 그러니까 검색했을 때 노출이 최적화된다는 그 SEO 이 세 가지만 알면 된다고 돈 버는 주부님의 유튜브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 채널에도 좀 알려주세요. 일단 SEO에 관한 거는 일단 그 아까 말했던 네이버 비즈스쿨에 잘 나와 있어요. 일단 이 SEO라는 거는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 각 마켓에서 고객이 원하는 정보들을 너네가 잘 적어내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갖다 잘 지키면 내가 네 상품들을 점수를 줘서 노출을 시켜줄게 이런 얘기거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확하게 쓰여져 있어요. 그럼 보통 이제 적합도, 신뢰도, 인기도 뭐 이렇게 있는데 적합도 같은 경우에는 뭐 상품명이나 뭐 속성 태그 이런 것들을 그냥 잘 적었는지 이런 건데 수동이나 반자동이나 프로그램이나 다 잘 지킬 수 있어요. 웬만하면. 그럼 그 다음은 이제 신뢰도인데 신뢰도는 이제 상품을 품절로 취소를 시켰을 때 페널티를 먹거나 아니면 상품명이 너무 길거나 아니면 중복 단어가 있거나 이랬을 때 이제 거기에 이제 점수를 주는 건데 거기도 웬만하면 다 잘 지킬 수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럼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는 인기도인 거거든요. 그럼 이 인기도 같은 경우에는 클릭수, 찜수, 그 다음에 구매 건수, 리뷰수, 최신성인데 초반에는 상품을 올렸을 때 최신성을 가지고 상품이 노출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최신성이라는 건 보통 2일에서 한 2달 정도 가고 또 나 말고 다른 판매자들 계속 상품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 최신성이 뒤로 계속 밀려나기 전에 빠르게 이제 구매 건수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CS를 좀 더 잘해서 리뷰를 이제 계속 쌓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아무리 썸네일을 이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가격을 갖다가 최저가로 맞춰준다고 해도 상품이 막 10페이지, 20페이지 가면 고객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고객 눈에 보여야 하는 게 먼저기 때문에 그래서 SEO를 조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건강기능식품은 CS가 많이 없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인가요? 보통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이 이제 상품을 다 알고 주문을 하시기 때문에 진짜 CS도 별로 없고 반품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고객한테 먼저 다가가는 CS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실제로 제 이제 리뷰 같은 것도 판매자가 친절하다고 해요. 왜냐면 고객이 물어보기 전에 상품이 지금 출발합니다. 언제 도착합니다. 뭐 잘 받으셨나요? 막 이런 것들을 다 먼저 고객이 물어보기 전에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고객들이 보통 이제 뭐 친절하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재구매를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해요. 다른 카테고리랑 다르게 고객 관리가 확실히 중요한 카테고리가 많네요. 네, 재구매. 근데 확실히 이거는 하게 되면 또 한 번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건강기능식품은 해외에서 갖고 오는 것들, 잘 나가는 것들은 좀 품절도 좀 이슈가 좀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세요? 일단 이제 저희가
올려드리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고 연동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재고나 아니면 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거로 일단 1차 방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품절이 나는 상품들은 인기가 되게 많은 상품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혹시라도 이제 대표님 사이트에 고객이 이제 상품을 찾으러 와요. 그러면은 보통 대부분 실수를 하시는 게 친절하게 취소 유도를 해가지고 고객한테 이제 취소를 좀 해달라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이제 고객이 그러면은 떠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한테 다시 오잖아요. 그러면은 고객님 이 상품은 어디 가서도 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재입고되는 대로 바로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고객을 잡고 있다가 보내주는 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제를 홀딩해 놨다가 네. 품절이 됐다고 그냥 영원히 품절이 아니라 금방 또 재고가 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건강기능식품은 다른 상품하고 다르게 뭐 과대 광고도 조심해야 되고 키워드 선정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하는데, 키워드는 어떻게 만드는 편이세요? 보통 이제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과대 광고 이제 효과 효능에 대해서도 쓰면은 안 돼요. 상품명도 그렇고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태그에도 과대 광고 이제 효과 효능에 대해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바로 영업 정지를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브랜드, 상품명, 그 다음에 이제 함량 이렇게 가는데, 그 중에서 이제 키워드를 쓸 수 있으면 고객이 먼저 찾는 키워드를 앞으로 빼주면서 노출을 조금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브랜드명을 오히려 뒤로 뺀다거나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이제 업로드 했는데 이제 뭐 가격적인 면도 경쟁적인 가격을 올려놨고 한데 좀 안 팔려. 그래서 썸네일하고 상품 상세 페이지를 좀 건드리는 게 과연 효과가 있는 걸까요? 사실은 식약처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통사진만 있고, 그리고 속 안에 내용들을 아무것도 안 넣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저라면은 그런 것보다 일단은 고객을 잘 잡기 위해서 이제 CS를 좀 더 신경을 쓴다거나 조금 마케팅적인 거나 아니면 키워드 작업이나 이런 거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썸네일이나 상품 상세 페이지를 막 수정하고 막 이럴 필요 없이. 네. 요즘은 혹시 직원들도 같이 일하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여전히 혼자 잘... 여전히 혼자 하고 있고 남편이 이제 간간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직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순간은 있으셨나요? 직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3년 동안? 네. 이야, 이거 괜찮네요. 전혀 앞으로도 계획이 없으시고. 근데 당분간은 그 외에 온라인 사업하면서 가장 힘들거나 그만둘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셨어요? 진상 고객이 간혹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몇 건 안 팔리니까 사실 고객님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했거든요. 근데 이제 손님들이 많다 보니까 꼭 이제 진상 손님들이 계세요. 진상의 유형이 뭘까요? 건강기능식품 진상이 있을 게 있나? 언제 와요? 외에는 없을 것 같은데. 뭐 통을 다 까봤는데 뭐 이게 내가 알수를 다 세어보니까 없더라 막 이렇게 우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옵션을 이제 본인이 잘못 선택을 하셨는데 그거를 갖다가 제가 엉망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을 잘못했다 롯데메카였다. 하면서 네, 뭐 그래서 리뷰를 1점 주셨었는데 리뷰 이벤트 해요 라고 말씀드리니까 바로 5점으로 바꿔주셨어요. 그거 알수 세는 사람이 있구나. 자, 3, 4년 전에 비해서 지금 많은 부분 달라졌는 것 같아요. 맞죠? 현재 삶에 만족하시나요? 네, 지금 엄청 바쁘게 지내고 있어서 사실은 제가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이제 시간에 이제 매여 있기 때문에 아기들을 봐주는데도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기들도 봐주고 라이딩도 뛰고 있고 막 유치원 운영위원회도 하고 뭐 교회에서 막 유치부 교사도 할 정도로 시간이 굉장히 제 맘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맞아. 시간을 내가 통제할 수 있을 때 만족도가 제일 높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이 좀 여쭤보곤 했는데 앞으로 사업 계획이나 목표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긴 해요. 저는 일단은 지금은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나 아니면 명품 브랜드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아마존에 있는 건강기능식품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올렸는데 판매가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는 사람들이 잘 안 찾는 상품들이거든요. 잘 안 팔고 있는 상품들인데 분명히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확장을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스스로. 사람들이 잘 찾는 것
뿐만 아니라 잘 찾지 않지만 그래도 수요가 있는 것들에 대한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것들을 SKU를 좀 더 늘리고 싶다. 네. 이런 거죠? 네, 어쨌든 되게 돈 버는 주부 그 닉네임대로 정말 돈도 잘 버시고 시간도 잘 활용하시고 많은 분들이 돈 버는 주부님을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엄청 떨렸어요. 근데 말씀을 되게 차분하게 하세요, 잘. 네. 정말요? 네, 제가 막 좀 순서를 위해서 좀 뒤죽박죽 여쭤보곤 했는데 그래도 잘 말씀해 주셔갖고 좋네요. 네, 그러면 오늘 촬영 소감 한마디만 좀 해주시고 마무리 질게요. 일단은 지금 막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포기할 걸 먼저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내가 그냥 눈 꽉 감고 한 6개월에서 1년은 내가 해보겠다 하는 생각으로 뭔가를 하셨으면 꼭 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 돈 버는 주부님을 통해서 해외 구매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이쪽 시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오늘 촬영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돈 버는 주부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